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고민하는 곳이 많네요. 정치권 여기저기.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네, 요즘에 아주 머리 아플 겁니다. 고민의 아침입니다. 네. 예, 정기국회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오늘의 행간은 정기국회에서 벌어진 어떤 한 장면이라면서요. 네, 이낙연 총리 사이다 발언이 사이다 답변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에 전혀 밀리지 않고 조목조목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사이다처럼 명쾌하다 이런 언론과 여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사이다 국회 답변에 열광하는 사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이 사이다 답변이다라면서 시민들이 만든 동영상이 수백 개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도 이틀 동안 포털 검색어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워낙 화제가 되니까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발언 동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내걸고 있습니다. 이낙연 넘사벽 내공의 야당 의원들 추풍낙엽. 역시 갓낙연. 이낙연 총리 답변에 달인된 비결. 심지어 답변의 정석 이낙연 총리는 언제부터 말을 잘했을까. 이 기사 제목이에요. 이게. 수학의 정석도 아니고 답변의 네. 정석입니까? 아니 그 뭐 언제부터 말 잘했을까까지 그걸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얼마나 말을 잘했길래 네.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몇 장면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한미동맹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갔어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식의 기사가 나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물었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예,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성태 의원 뭐라고? 진짜 점점점이에요. 말도 제대로 그 뒤에다 못 붙였어요. 할 말을 잃었군요. 예.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김장겸 사장 뇌출될 겁니까? 최근에 MBC KBS가 불공정 보도를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왜 내쫓으려고 하느냐 지금 그걸 물은 네, 거죠.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BC KBS를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역시 박 의원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뭐 안 봐서 아예 모릅니다. 네, 안 봐서. 그리고 아이고, 저는 할 말이 좀 더 없죠. 공정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야, 이게 신드롬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예. 이 이낙연 총리의 답변에 열광하는 사회, 이 뉴스의 행간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총리 이런 장면 처음이야입니다. 그래요? 그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해서 답변하는 역대 총리 모습들 저도 많이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럼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총리만큼 촌철살인하는 총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리들 어땠죠? 황교안 총리,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 거북합니다. 예. 이런 불쾌한 반응을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로 그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한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이제 표현 방식이 네. 이쪽은 그냥 불쾌함을 토로한 거라면 그렇죠. 저쪽은 차분하게 한번 꼬면서도 할 말 다 하는. 네, 맞습니다. 정호원 총리는 의원들의 질의에 뱀처럼 핵심을 비켜가면서 엉뚱한 답변을 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어허.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 돈 받은 증거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 나중에 비타 땡 상자가 나오면서 이 3천만 원 받았다는 증언 나오면서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도 물러났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전혀 달랐는데요. 한껏 몸을 낮추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답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질의의 허점을 공격하는데요. 예. 뭐 원고도 자료도 아무것도 안 보고 야당 의원의 발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예. 아주 노련한 프로 구단의 완승미를 보였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이런 총리가 있었나? 이런 인터넷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네. 예, 그런 것도 아마 동땡일보 출신입니다. 한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권투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왼손잡이 아웃복서이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권투 얘기가 권투 왜 경기를 나옵니까? 보면요. 상대편 선수에게 죽자사자 달려드는 인파이터형 선수가 있죠. 있죠. 이런 선수가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 힘든 선수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웃복서입니까? 왼손잡이 아웃복서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도망가는
이 무하마드 알리처럼 말이죠. 예. 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격하던 선수가 맥이 탁 풀려서 힘이 빠져서 못 때리거든요. 이낙연 총리 답변 화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왼손잡이 아웃복서. 야당 의원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다그칩니다. 예. 근데 이 총리는 링 바깥을 유연하게 빙빙빙빙빙빙 돌다가 펀치 한번 폭 날리고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든 정치든 강펀치만 무기가 아닙니다. 때론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유머가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설명보다 한마디 비유가 더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는 이 무기를 상당히 노련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이번에 보여줬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답변이 사이다가 아니라 질문이 고구마였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총리 물론 답변 굉장히 잘했죠. 그렇지만 우문현답이란 말처럼 의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총리 답변이 더 빛나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전국을 찌르지 못했다? 네. 질문이 고구마 같았다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 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뭐 한국이 대북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일본 언론이 보도했던 거거든요. 이거 오보 논란에 휩싸여서 국내 언론도 인용 잘 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성태 의원이 우리의 그 안보 대처자재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야당 의원이. 문제는 오보를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질문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구마죠. 박대출 의원 공정보도 뭐 지적 문제 현 사장을 옹호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사례였거든요. 그렇죠. 김무성 의원도 국방예산 증가율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높았는데 왜 복지예산 증가 비율이 더 높냐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역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왜곡된 걸 잘못된 걸 고구마처럼 답답한 걸 바로 편 것뿐이다. 질문이 더 세련돼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질문이 세련됐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요. 이제 스피치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